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핀테크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핀테크고 핀테크라는 게 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금융 서비스가 얼마나 더 편리해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복합적으로 나눠보려고 한국 NFC의 황승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핀테크를 가지고 서비스 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약간 좀 추상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하지만 그 해외 사례 있는 거 보고서 우리도 이거 해볼래요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실제로 이제 규제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상용화 가능한 서비스들이 많이 좀 완성도가 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핀테크 업계에서는 요새 주로 어떤 쪽 서비스들을 좀 많이들 준비하고 계세요? 현재 핀테크는 처음엔 지급결제 분야가 제일 경쟁도 치열하고 아직도 치열합니다만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요. 사실 근데 지급결제 분야는 풀리는 게 제일 늦게 풀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P2P 랜딩이라는 P2P 대출 분야가 먼저 별로 안 좋아하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험 쪽도 상당히 많은 핀테크 업체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꼭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입을 해야 되고 해당 설계사는 일사 전속주의라고 해서 한 회사의 보험 상품만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규제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고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험 중에 비교해서 분석해서 가입한다거나 혹은 시간 단위 초단기 보험 같은 게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킥보드 서비스 요즘 공유 많이 하죠. 그것도 그 탄 10분 동안만 보험 가입이 되는 상품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자동차 렌트할 때야 최소한 하루는 빌리니까 그렇죠. 24시간 보험 이런 것까지는 받는데 킥보드 탔을 때 잠깐 쓰는 것도 보험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있던 공인증서 의무화 폐지되면서 뱅킹 서비스 이용할 때 공인증서 꼭 안 써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또 카드 결제할 때도 사실 아마존이 제일 세계적인 업체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원클릭이라는 결제 서비스 때문이었고 현재는 그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카드 정보를 저장했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결제를 하는 게 원클릭 서비스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결제 대행 업체는 지금까지는 카드 번호 저장이 금지됐었습니다. 이게 내 카드가 지금 저장이 돼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 페이지에서만 확인해주면 그걸 땡겨갖고 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카드 정보가 저장이 안 되니까 매번 눌렀어야 된다는 거죠. 매번 또 카드 결제할 때마다 홍길동 본인이 맞다는 걸 공인인증서로 증명을 했어야 되고요. 근데 카드사에 또 통신사 보내가지고 번호 6자리 누르면 계속 그거 못 외우면 결제도 못 해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적격 피지라는 그 기술력이 있거나 보안성이 높은 피지사는 카드 번호 저장하는 길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저장해서 지문 인증 혹은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결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 그게 뭐라고 그게 5년씩이나. 사실 그게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고율은요, 전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맞아요. 0.00 몇 %인데 해외, 특히 미국은 0.3% 정도. 30배. 와. 100배죠, 100배. 100배? 0.3%, 0.03%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에 대한 것들이 잘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고가 안 나게끔 최대한 유도를 했던 거고 걔네는 사고가 나고 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포커싱을 했던 거고 보험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가맹점이 일부 책임을 지거나 혹은 카드 소지자도 소비자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카드사만 책임지게 되죠. 그리고 카드업이 라이센스업이거든요. 그렇죠. 사고가 발생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 언젠가 금융당국에서 취소되면 면허가 없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 그런 사고에 카드사는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보안을 위한 성벽을 더 높게 쌓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높은 성벽을 이용하다 보니 절차가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러게요. 사실 저도 사고율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이 무슨 우간다 수준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뭐 우간다는 모바일 뱅킹 뭐 보급 비율이 뭐 어쩌고 그 지점이 없더만. 그러니까 모바일을 없습니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네네. 뭐 휴대전화 뭐 보급률이 몇 프로고 유선이 없더만. 네,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봐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금융은 오히려 되게 그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더 좀 불편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불편한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보안 기술은 높으면 높을수록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예. 서비스별로 그 레벨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예. 일단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레벨을 한번 정했으면 모든 서비스를 다 거기에 짜 맞추려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서비스 개발업체들은 절차가 불편하고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분야가 이제 그 지급결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급결제 부분에서 그 핀테크를 활용해서 왜 지급결제 분야에 핀테크 하는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좀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지급결제 분야가 제일 주목을 받았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제일 쓰기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뭐 2014년도에 그 모바일에서 인터넷 쇼핑할 때 카드 결제를 할 때는 제가 다 세봤습니다. 18단계가 있었어요. 와. 클릭은 15번을 해야 되고 확인 과정까지 거치면 18번을 해야 10,000원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예, 사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근데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 18번의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간편한 결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새로운 간편 결제 방식이 나오면 어떻게든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도 창업한 이유가 사실 버스나 지하철 탈 때 터치하는 결제를 좀 모바일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회사였어요. 카드 가지고 네, 띡 네, 네. 뭐 그걸 NFC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서비스를 기술 개발은 되게 쉽게 금방 했는데 예, 예. 허가 받는데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아. 그 기간 동안 다른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간편 결제가 26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26개 대기업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도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힘들게 네. 좀 이렇게 어떻게 설득해갖고 규제를 풀었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프리라이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해서 남 좋은 일 하느냐. 그러니까 늦게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절대절명 과제였고요. 그걸 출시하겠다고 투자자분들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지만 지금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때 지금 하신 게 NFC 터치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NFC 터치 기술이 뭐고 어떤 서비스들을 구상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기능이 탑재되면서 예, 예. 21년 됐습니다. 이게.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야, 그 정도면 교통카드입니다. IMF 때네. 뭐 우리나라의 전국 교통카드가 지금은 발행이 되고 있고 예. 총 발행량은 1억 장이 넘습니다. 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네, 보통 3-4장씩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또 넣으면은 뭐 한 장의 카드만 이용해 그렇죠, 주세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다 알죠. 이제 교통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카드사가 관심 있고 발행하는 이유는 이게 주력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맞아. 빼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탑재돼서 나와요. 그래서 지갑을 갖다 댔을 때 2장 이상이라 한 장만 대주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나올 정도고요. 예, 예. 근데 이 NFC가 들어간 카드를 요즘 스마트폰은 다 리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카드에다가 그 단말기에다 이렇게 대는 것처럼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인식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구조는 그렇죠. 대부분 갖춰져 있다. 네. 예, 예. 다만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냥 임의로 이룰 수는 없고 예. 특별한 키 값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보안 관리 서버가 있어야만 리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버를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서 모바일 쇼핑할 때 혼자 터치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무등록형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만들었었죠. 그러면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카드를 우리가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이렇게 쓸 때 가게에 가서 이렇게 내면은 뭐 IC 카드를 넣든 이게 긁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 스마트폰에다가 놓고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지금은 저희가 그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다시 홈쇼핑 한 곳하고 다시 지금 만드는 준비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예. 모바일 쇼핑을 하다가 결제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터치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결제가 끝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은 가게에 가면 있는 그 카드 단말기가 늘 내 자신의 스마트폰이 대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내 핸드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네. 온라인 쇼핑을 고른 다음에 카드를 대면 비밀번호 누르면 그냥 결제가 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그 비밀번호는 사실 가족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다고 봤고요. 또 실물 카드를 꼭 접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장형 간편결제보다는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핸드폰을 주웠어도 할 수가 없죠. 핸드폰이 내 핸드폰을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카드 주인 핸드폰이랑만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내가 핸드폰을 주워도 내 카드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카드를 또 갖다 대는 그 거니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사실 결제가 완성되지 음. 않겠죠. 그러네요. 그건 있겠다. 핸드폰에다가 카드 껴갖고 넣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런 통째로죠. 그래도 비밀번호 비밀번호 모르면 눌러야 되니까 결제를 못하죠. 그럼 세 가지네요. 이렇게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네. 카드도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면은 진짜 그 좀 분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을 네. 수 있는 절차들은 있네요. 예, 카드사 보안성 심의도 다 통과를 했고 예. 금융보안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음. 모의 해킹 테스트, 뭐 무결성 테스트 뭐 다 받고 통과를 했는데 상용화를 했는데 서비스가 잘 안 깔렸어요. 안 깔렸다는 게 무슨 의미죠? 쇼핑몰에 그게 탑재가 돼야 음. 사실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그 지급 결제 방식을 채택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네. 그 전에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당연히 절차가 줄어들고 불편함이 줄면 쇼핑몰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탑재를 하겠다, 돈을 내겠다라고 했던 쇼핑몰들이 26개 우리나라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가불관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우리 서비스 붙여주면 돈을 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된 거죠. 돈을 어. 받아야 되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자였는데 쇼핑몰 사업자한테 돈을 주고 자기네 결제 수단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어요? 그게 누적이 돼서 습관화가 되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되면 유료화로 전환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익도 나오고요. 보통 그러다가 실패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큰 회사들만 그러니까 도전해서 자본력이 좀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다 감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네. 마진은 안 나더라도 원가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결제 서비스를 굴리려면은 뭐 장비 비용이라도 들어갈 텐데 그걸 자기가 그냥 다 물론 까는 거를 네. 우선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마케팅 비용은 쓰신 거죠. 3천억을 쓰셨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상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업을 피버팅 한다 하죠. 사업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쓰는 그 지급 결제 시스템을 하시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셨다 그랬는데 좀 어떤 식으로 바꾸셨어요? 사실 저희는 판매자들을 주목을 했습니다. 예. 이 판매자들의 불편함을 이 간단한 터치 결제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돼서 원래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판매자들은 카드 단말기 혹은 카드 조액이라는 별도의 기기들을 구매하고 그렇죠. 해당 포스 뭐 기기들을 이런 거. 예. 포스기라고 하고 캣 단말기라고 예, 또 예. 부르는데요. 이 구매 비용도 들지만 이게 통신료도 매달 나가요. 맞아요. 예.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영수증 값도 내야 되고. 이게 전표라고 해서 종이값도 따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벤 아저씨들 영수증 회수하면은 그것도 또 돈 내야 되고. 예. 근데 그런 불편함을 사실 스마트폰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걸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면 판매자들이 그런 별도 디바이스를 사지 않아도 예. 이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 배달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네, 이게 카드 네. 긁는 거. 그래갖고 핸드폰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블루투스 동글이라고 하는 블루투스. 예. IC 카드 리더기입니다. 이렇게 예. 꽂아서 리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예. 예. 이런 블루투스 동글이 보통 싼 거는 4만 원에서
시점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하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동작을 해왔고 예, 예. 배달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써왔거든요. 예, 예. 아, 근데- 지금도 관문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예, 예. 한 성인이라면 2장 이상 갖고 있거든요. 교통 기능 그쵸? 있는 예. 신용카드 터치해서 결제할 수 있고요. 교통 기능이 없는 일부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OCR이라고 해서 카메라로 카드 번호를 인식해서 결제하는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사업자 대상의 서비스는 페이앱이란 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약 한 5만 개 5만 개. 정도 되고요. 작년에 취급액이 약 6천억 원 정도 취급액이 꽤 나왔습니다. 꽤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게 2년 만에 쭉 올라간 취급액이고요. 지금 반응은 그래서- 좀 어때요? 일단 영세 상인이나 예. 자영업자분들은 가격이 일단 돈이 안 드니까 단말기값. 좋아하시고요. 또 하나는 페이앱이 가장 큰 특징이요. 이런 NFC 결제도 있지만 온라인 결제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게 뭐죠? 사실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쇼핑몰을 만들고 예, 해당 쇼핑몰에 와달라는 광고를 열심히 했어야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면 사진만 찍을 줄 알면 예. 구매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본인의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소셜 미디어에 아무리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도 100명의 친구들은 있거든요. 예, 예. 이 상품이 참 마음에 드는데 구매하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라는 마이가 함께 구매 링크를 같이 포스팅을 하면 예. 주변에 100명한테 그 링크가 전파가 되고 예. 그 중에 한두 명이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 링크는 더 많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쇼핑몰을 만들어서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구매 링크를 얼마나 손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그거를 사진만 찍을 줄 알면 만들어주는 기능을 넣으면서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만든 서비스라는 거는 얘를 이렇게 찍어 물병이라는 걸 찍으면 네. 그냥 그 사진에 링크가 나오고 네. 이 링크를 누르면 바로 구매하기로 쭉쭉 간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홈쇼핑을 만들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기 위해서 디자이너 채용하고 개발자 그쵸, 채용하거나 혹은 쇼핑몰 업체 호스팅을 이용하던 업자들이 지금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그냥 소셜 미디어 통해서 팔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좋은데요?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되고요. 아주머니도 하실 수 그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그럼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저희가- NFC가 제공하는. 예.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를 다 지원하게 되면서 그 서비스가 가능해졌고요. 대표적으로 기절로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신발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사실 아줌마거든요. 지금 아, 한 달에 대표 사장님이. 그걸 팝니다. 원래 원래 전업주부였는데 그딴 거 없이 그냥 자기 SNS에다가 사진 네, 찍어서 네. 올리고 결제 시스템은 한국 NFC가 하는 그냥 그걸로 해서. 지금은 규모가 커서 완전히 중소기업 되셨고요. 오. 처음에 신발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300켤레, 200켤레 이런 한정 수량으로 팔다가 지금은 아예 유명한 브랜드가 되셨어요. 저희가 결제 금액을 초기 때부터 봐왔는데 지금은 월 10억이 넘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일단 소비자들이 좀 편리해진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금융 서비스는 그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편리함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대표님이 돈을 많이 버신다. 이것까지 그냥 오케이. 뭐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국가 경제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면서 저희는 눈을 해외로 돌렸습니다. 해외로? 예, 그래서 유일하게 미국의 법인도 직접 설립을 했고 미국에 법인이 있어요? 예, 서비스도 런칭을 했고 일본에도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한국이 개발은 완료됐는데 오픈을 못하는 이 아까운 기술을
해외에서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요즘 한일 관계가 안 좋긴 합니다만 일본 회사한테 투자를 받게 되고 그 대가로 일본 서비스를 개발해서 현재 납품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일본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량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데 예. 사용 비율은 20%가 안 돼요. 나머지는 현금 써요? 네, 현금 씁니다. 와, 그것도 의외네. 중국이 현금 쓴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중국은 이제 현금은 외국인만 쓰고요. 어... 다 QR 결제, 뭐 그쵸, 위챗페이, QR 결제 많이 하죠. 웨이신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일본은 현금을 절대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그 조금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에서 그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어떤 지금 속도로 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다 그랬을 때 좀 어떤 그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신용카드 기반의 핀테크 기술은 전 세계에서 최첨단을 걸을 정도로 앞서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비자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고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급결제 분야는 사실 한국은 캐시리스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최근에 현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 그 김밥 아침에 살 때 그 푸드 트럭에서 살 때 네. 이제 푸드 트럭도 사실 저희 서비스 나오면서 이제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것도 점차 이제 줄어들 거고요. 네. 가장 마지노선이 저희는 발레 파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발레. 왜냐면 맞아, 1,000원, 발레 2,000원. 카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벌써 강남 지역에 저희 서비스 이용해서 발레 파킹을 카드로 받는 플랫폼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1,000원 이상은 저희가 받거든요. 1,000원을 카드로 받더라고요. 와. 그리고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교회도 가맹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헌금을 신용카드로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보기 안 좋다.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앞서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면서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본인은 이 카드를 도입해서 교인들한테 다 오픈하겠다 하는 좋은 취지로. 근데 저는 상상은 잘 안 가는데 봉원 바구니 있으면은 거기다 헌금 이렇게 내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주보에 QR 코드를 인쇄해서 해당 주보를 스캔해서 결제를 하거나 구역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일요일 아닌 날. 네. 그럼 구역장이 카드를 받아요. 이렇게 터치식으로 받아요. 뭔가 좀 정이 없다. 좀 정성이 느껴지질 않는데. 근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평은 뭐 반반으로 나뉩니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마침 현금이 없는데 맞아요. 뭐 편하게 낼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종교 쪽까지 들어가면 캐시리스 사회가 완성된다고 보고 이 캐시리스가 완성이 되면 정말 많은 생활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생활의 변화가 유럽은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아주 단편적인 경우에만 진행했고요. 한국은 모든 산업과 생활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해외 진출하거나 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내수 산업이고 규제 산업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전혀 좀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들이 뭔가 이렇게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발상의 전환 정도만 있더라도 기술이라든지 인력이 다 돼 있는 거라 그러면은 정말 아까운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핀테크 서비스들을 뭐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규제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좀 더 편한 서비스에 대한 그 어떤 표현들을 해주면은 좀 더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들도 좀 편해지고 그런 사업자들도 뭔가 좀 더 여기서 정제된 서비스로 해외 나가서도 좀 이렇게 뭐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와 뭐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황승익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